안녕하십니까. 대학 보내는 남자 오소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식팩토리 입시업체가 또 인터뷰를 좀 오셨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알고 싶거나 학생들이 좀 알고 싶은 질문들을 PD님이 뽑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답니다. PD님은 부끄러우셔서 목소리만 나온다거든요. 그래서 PD님 인사 좀 하십시오. 목소리만.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소장님. 아, 네. 그렇군요. 그 여린 여 PD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주시면 이제 자막으로 다 넣어드릴 거고 할 거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상담들이나 자소서나 지금 예약이 아주 폭발적이에요. 어쨌든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이지만 연락처 남겨드리니까 궁금한 사항들은 바로바로 좀 연락 주시고 상담 신청하시고 하시면은 좀 도와드릴 테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PD님께 제가 PD님 목소리만 나올 거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편안하게 그냥 자막으로 좀 넣어드릴 테니까 봐주시면 되겠고, 질문 먼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때까지 입시를 하시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학생의 합격 사례가 있나요? 아, 네. 사실은 제가 20년째 입시를 하니까 합격 사례가 수도 없어요. 일반고 9등급 학생이 이제 4년제 합격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최근에 기억 남았던 친구가 서울대 의대 합격생인데요. 네.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도 서울대 의대 그러니까 다 갈만하게 갔겠지 했습니다만, 그랬으면 기억이 별로 안 나겠습니다만, 보통 아시다시피 이게 학교에서도 같은 학교에서 같은 대학 같은 과를 쓰는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남학생이었는데요. 그 남녀공학이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서울대 의대 면접을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1단계 통과도 했고요. 면접도 같이 갔는데 상대적으로 그 같이 간 학생이 성적도 좋았고 일명 말빨도 좋았고 그리고 여기 남학생은 사실 말수가 조금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걱정도 많았는데 힘들겠다 약간 이렇게 반신반의해서 갔는데 결국엔 그 학생이 네. 합격을 했던 그런 사례가 상당히 되게 감동 깊었고 되게 좀 인상이 남았고, 그리고 그 친구하고도 제가 3년간 이렇게 인연이 돼서 챙겨줬던 친구라 네. 되게 좀 기억에 남았던 최근 사례였습니다. 서울대 의대 합격생. 그래서 이런 사례를 한번 시청자분들이 참고하실 때는 아마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넣었을 때도 저 친구가 나보다 성적이 좋다고 무조건 뽑힌다 이런 식으로 좀 답을 내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면접을 두려워하는 학생은 어떻게 면접 준비를 시키면 될까요? 면접은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고려대도 그렇고 비대면도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제가 면접도 수업을 하면서도 제일 학생들 가르치면서 느낀 점은 면접에 대한 방식 스타일 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면접을 서류 기반으로 하는 데가 있고 문제 풀라고 제시문을 주는 데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제시문은 조금 더 훈련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작년에 면접 같은 것들이 좀 오픈이 돼요. 그러니까 그 면접 같은 것들 미리 좀 체크해봐도 되겠고, 역시나 제일 뭐한 거는 이제 보통 학생부 기반이나 자기소개서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류를 좀 많이 숙지해 놓고, 그리고 학생들이 보면 되게 대단한 대답을 자꾸 연습 때 보면은 자꾸 말을 만들어서 하려다니까 자기가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소신껏 당당하게 답변하면 가장 큰, 그래도 좀 교수님들 보실 때 조금 더 인상이 좋지 않겠나.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인만의 입시 컨설팅 필살기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스타일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수시와 정시의 흐름을 먼저 파악할 수 있다는 것. 네. 그러니까 보통 상담을 해보면 수시만 레인지를 정하거나 정시만. 근데 이제 보통 수시와 정시를 같이 모의고사 기반이나 여러 가지 해서 이 친구의 토탈로 전략을 같이 세울 수 있다는 점. 네. 그 다음에 정성평가인 이 서류 기반이나 면접 이런 것들은 성적이 좋아도 붙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학과 선택, 네. 다양한 또 그런 변수 선택, 틈새, 교차 지원,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이런 얘기 없었는데 그런 얘기 뭐예요? 이런 식의 일명 그렇게 써도 돼요? 이런 식 있잖아요. 그런 등등을 좀 필살기라고 좀 뭐하지만 숨은 그림 찾기? 네. 그런 것들을 좀 해드려서 좀 이렇게 드라마를 쓰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여러 가지 조언들이 좀 있겠습니다만, 제가 늘 그 영상에서도 항상 이렇게 화이팅 막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입시는 좀 용감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멘탈이 강하다, 자기 관리 잘해라,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뭐 1, 2, 3의 교과나 비교과가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원하는 동아리가 못 될 수도 있고 원하는 교과 성적이 못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랬을 때는 좀 뻔뻔함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중간고사 못 봤든 기말고사 못 봤든 1학년 때가 아쉽든 2학년 때가 아쉽든 어차피 3학년 토탈로 합산해서 지원하는 대입 전략이니까. 근데 학생들은요 1학년 하다가 내려놓고 2학년 하다가 때려치고 3학년 하다가 다 때려치고 수능하고 뭐 이런 좀 내려놓고 미리부터 기부업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좀 조언은 좀 뻔뻔해져라. 네. 그리고 그냥 좀 당당하게 가라. 네. 그렇게 좀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3, 4등급 때 내신의 학생이 인서울 주요 대학을 합격한 사례가 있을까요? 물론 이게 3, 4등급이 자사 특목이면 또 다르잖아요. 일반고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반고 3, 4등급 학생 자체가 주요 대학 합격하는 자체가 상대적으로 상식적으로는 한계가 있죠. 특히나 뭐 교과 전형 자체는 보통 주요 대학이 뭐 추천받거나 이럴 때 아니면 교과 전형을 넣었을 때 1점 초중 말까지도 합격선의 레인지니까. 네. 그럼 3점대 같은 학생들은 상식적으로 종합을 많이 쓰겠죠. 쇼킹한 건요. 작년에 홍익대 교과에서 이과 학생인데 3점대 합격생이 있어요. 데이터가 홍대 홈페이지에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서 영상으로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홈페이지 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웃기잖아요. 상식적으로 3점대가 교과로 홍대를 붙는다는 건. 그러니까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래도 3점대 친구들은 주요 대학이라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인서울에 있는 중위권 학교들 네. 뭐 일명 세종대도 한 2점대긴 한데요. 그래도 예 일반고지만 그런 드라마를 좀 써서 붙은 뭐 여대나 이런 사례도 좀 있고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합격 프리패스인 자소서의 특징이 있을까요? 사실은 뭐 프리패스 자소서라는 말이 좀 뭐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자소서는 이제 내년부터 고2부터는 또 고려대나 일부 학교들이 자소서 제출 폐지거든요. 그래서 영향력은 덜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올해 고3 자체 학생들은 자소서가 숙제예요. 이제 뭐 기말 끝나면 뭐 자소서 의뢰도 지금 뭐 수도 없이 많이 이제 의뢰가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는 저는 올해 같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정된 학생부를 보일 수 있잖아요. 네. 최대한 자소서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기록되지 못한 거라든지 자기가 더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보여주라. 그리고 뭐 소위 학교에서 소위 뭐 연대나 이런 일부 학교들이 최소로 보인다는 항목들을 그래도 자기가 활동을 했으면 3학년 활동도 보여주라. 네. 그렇게 해서 좀 프리패스란 말이지 뭐하지만 그래도 이걸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예,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인서울 중경 외시라인 대학까지 가려면 내신이나 수능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아야 할까요? 제가 볼 때 그냥 교과만 우선 보면 교과는 중경외시 자체는 그래도 명색이 10위권이기 때문에 문과나 이과나 1점대 자체에서 교과 아니면 추천 이런 식으로 레인지를 잡고 그 다음에 2점대까지도 일반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되 여기서 조건은 학과를 잘 고려해야 돼요. 예, 왜냐면 인기학과를 넣는데 거기다가 점수도 애매한데 그냥 막 쓴다는 건 이거는 당연히 합격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고려해보고 아까 말한 인서울까지는 또 레인지가 벗어나는데 그래도 뭐 교과라든지 뭐 적성도 올해까지 있지만 그래도 뭐 3점대, 4점대까지도 인서울까지 레인지가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10위권 인서울까지 등등을 좀 고려해볼 수 있겠고 수능 같은 경우는 군마다 입결에 대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과 학생들이 다소 의학 계열로 빠지는 고득점 때문에 조금 틈새가 있어요. 근데 문과 같은 경우는 역시 그래도 10위권의 인기는 치열하고요. 특히나 근데 외대나 이런 일부 학과들은 조금 비인기 학과들은 좀 상대적으로 다른 과 대학에 비해서 수능 입결이 좀 낮았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좀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 인서울까지 수능은 저는 개인적으로 문과는 한 올 3 정도, 이과는 한 3.5 정도 이렇게 등급만 놓고 보면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처럼 입시 컨설팅이 진행되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역시 드라마다. 예, 어차피 드라마는 뭐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만 우선 그 드라마 자체가 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우선 불법이잖아요. 불법, 부정, 뒷거래, 네. 돈거래 이런 거잖아요. 그런 자체 불법 자체 컨설팅은 그렇게 할 거면 저는 아마 제가 볼 때 아마 수억 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최소 진정성 있게 학생들이 극대화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세워서 이제 좀 아까 같이 서두에 말한 좀 틈새 전략을 노려서 이게 좀 그래도 결과를 만들어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드라마처럼 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관리니까. 네. 예, 근데
아까 같이 좀 과대된 거는 네. 조금 좀 너무 드라마틱한 내용이고 어쨌든 최대한의 좀 전략적으로 좀 학생을 합격 전략을 세우는 것은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에 유망한 대세학과를 몇 가지 추천해 주신다면? 사실 뭐 대세 자체가 등등입니다만 요즘 자체 학생들 경쟁률이라는 거 보면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특히나 여전히 문과 같은 경우는 뭐 교육 쪽이나 사범대나 이런 쪽 자체가 여전히 인기는 좋고요. 또 로스쿨이나 이런 등등을 또 원하는 학생들도 있고 사관학교나 이런 경찰대나 이런 등등을 또 희망하는 문과생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과는요 요즘 컴퓨터 쪽 역시나 이제 요즘 IT 그죠? 예, 이런 시대니까 그래서 빅데이터, 통계, 그 다음에 뭐 시스템, 의학 계열은 뭐 두말할 것도 의학 계열은 너무 당연하니까 제가 뭐 거론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네. 그런 과들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대학교에 가면 좋은 이유 3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좋은 데 간다는 게 참 뭐하지만 그래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나 그래도 자기가 다양하게 더 깊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까지 주입식이잖아요. 네. 외우기. 여기 뭐 PD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모든 분들도 외우기 바빴잖아요. 네. 근데도 뭔가 이제는 좀 열린 수업답게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학생들 제자를 쭉 만나보면 정량적인 그 수업 방식에서 이제는 좀 대학을 갔을 때 학점이 좋아지는 선배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맥이죠. 역시나 교수님들 또 선배님들 후배 동기 이런 등등하고 해서 뭐 창업도 하고 다양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이 좀 있겠고 마지막은 제가 볼 때는 아까 같이 이후에 뭐 취업도 물론 요즘 뭐 명문대도 취업하기 힘든 건 맞는데 네. 그럼에도 많이 주위에도 보면 추천 소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그런 취업과 여러 가지 이후의 미래지향적인 거 봤을 때도 아무래도 좀 메리트가 있지 않겠나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취업이 잘 되는 학과 탑5를 꼽으신다면?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제가 머릿속에 나오는 말로 하는 건 좀 뭐한 것 같고, 이 고용노동부에서 보니까 공식적으로 한국 직업 전망이 나왔는데요. 보통 보니까 취업 잘 되는 과 탑 10까지 나와보니까 치약, 한의학, 의학, 역시 뭐 의학 쪽이 뭐 압도적이고요. 해양 쪽도 있고 간호, 재활학과, 물리치료, 의료공학, 기계공학. 그 다음에 뭐 초등교육도 있고 뭐 합니다만. 그러니까 여전히 역시나 이 문과학과 관련보다는 이과 관련 학과들이 좀 더 그런 취업에 대한 학과 통계가 좀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시면? 네, 오늘 아무튼 저 이렇게 지식팩토리 PD님께서 손수 와주셔서 인터뷰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차후에 제가 계속 이런 정보 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시청하시는 학부모의 학생분들도 제가 계속 이렇게 SNS나 전화 오거나 직접 대면 상담해 봐도 느낀 점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좀 이렇게 용감하게 이성적으로 갈 수 있겠어? 미리 내려놓지 말고 그렇게 해서 좀 준비하면은 어느 정도의 또 뜻깊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나 학생이나 힘내서 미리 내려놓지 말고 밀어붙이고 가라.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같이 진행해 주신 지식팩토리 정 PD님하고 감사드립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뭐 고1, 2도 이제 기말 끝나고 정신 없겠습니다만 순차적으로 잘 일정별로 진행하고 특히 고3들은 좀 이제 힘내셔서 쉴 틈이 없어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제는 기말 끝나고는 숨 고르기 하신 다음에 바로 자소서나 그다음에 서류 준비, 그다음에 학생부도 마무리 하시면서 그다음에 수시 지원 전략을 잘 세워서 꼭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다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협력적으로 좋은 결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재성 소장이었습니다.